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너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아니면 너 취업은 했니? 야, 너 지금 해도 늦었어. 그 말대로라면 저는 지금 망했어요. 뭔가 나도 나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세상은 사람이랑 굳이 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거든요. 지금 면허도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박사님들도 지각을 하고 생각보다 별로인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도 해요.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어렵게 설계되지 않았군. 냉정하게 말하면 이미 늦었다고 해요. 확실히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 대인기피증 있어? 그러면 사람 안 만나게 일하게 해줄게. 10년 넘은 다른 놈이 나왔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저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은둔할 때 쓰레기 최소화하는 법 롤을 했었는데 청소를 하고 역대 최고 티어를 찍었어요. 국물부터 치워야 돼요. 일단. 너무 짜증나고 무기력한데 툭 쳐서 쓰러지잖아요. 인생 포기하고 싶어 진짜. 그런 거 올려야겠네. 재미없는 거 올리지 말고 그런 거나 해. 이제 너무 많이 말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저도 과거에 5년 정도 집 안에서만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과거의 저처럼 은둔 상태에 놓인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안 무서운 회사고요.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규라고 합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이게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개인의 게으름 이런 걸로 치부하던 시선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상담하러 와서 그러시는 부모님도 있었어요. 너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체에서 그래도 꽤 다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나 봐요. 저도 아직 센터가 없거나 어떤 민간 단체도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청년들이 있고 야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대 라던가 야, 이게 마냥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인터뷰 요청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최근에 22년도, 23년도 이런 거 다 정리해 보니까 연간 100건 정도씩은 들어오더라고요. 확실히 이 문제가 조금 손에 잡히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했을 때 20살이 가장 많다고 나왔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냥 인생의 전환기마다 내가 속하지 못한다는 위축감을 느낄 때 그럴 때 뭐가 좀 삐끗하면 은둔이 되는 것 같아요. 20살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지만 문의 중에 생각보다 이혼 이후에 은둔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꽤 와요. 그리고 해외 유학에 갔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실직한 뒤로부터 안 나간다고 와이프분이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취업을 못해서 그냥 청년들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과를 냈더라도 거기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발생할 확률이 꽤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가거나 조기 유학 갔다 이러면 엄마가 야 쟤는 저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결국 제 고객이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사회적으로 지금 당장 뭘 이뤘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장 방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갭은 엄청 크잖아요. 만약 제가 주식이라면 저는 한 40배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거든요. 지금 면허도 없어요. 당연히 위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둔할 때 생각해보면 편의점 알바 공고를 봐도 나 담배 이름 못 외워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K2에서는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 포스기를 찍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대중들이 사용하라고 만든 기계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깨우쳐 가면서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어렵게 설계되지 않았군. 이런 것들을 감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그 감각이 떨어진 거죠. 마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상 제가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교수님, 박사님들이에요, 항상.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박사님들도 지각을 하고 생각보다 별로인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뭔가 허술함을 본 거예요. 박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뭔가 나도 나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깨달아간 것 같아요. K2의 이전 대표님이 되게 허술하고 덤벙대고 잘 까먹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던 게 항상 기억에 나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서툰 한국말로 인생 막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허술함을 좀 보여준 어른들, 저는 그 어른들이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세상을 무섭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랑 안 놀면 되는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해도 늦었어 라던가. 저희 아빠 그런 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말대로라면 저는 지금 망했어야 돼요. 근데 아빠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사회적 스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무섭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랑 굳이 놀 필요가 없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을 결국 얘기할 때를 잘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얘기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굴 골라요. 그게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뭔가 그래도 얘기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사람.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얘기도 저 사람이라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들어주지 않을까? 너무 나쁘게 안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사람. 그게 저는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립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사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동료들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랑도 이 대화가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저는 엄청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들이 되게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해지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해지면 고립될 수가 없죠. 그게 근본적인 예방이라 생각해요. 지금은 모두가 현장의 경험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동반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없는 대상이에요. 은둔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이 종사자가 불안해지지 않아서 결국 더 유효한 도움을 주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뭘 강력하게 요청하면 빨리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합니다. 10년을 누군가 은둔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10년을 은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마음의 재정비를 하고 또 다시 사회기술을 쌓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다시 나가고 이러는 시간이 최소 은둔한 시간의 절반만큼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방문 상담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 뭐 1년 정도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겠지 뭐. 그게 더 건강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도 우리 애가 지금 20살 청춘인데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 불안해지지만 그런 부모님에게도 늦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녀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도 콘텐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첫 영상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정말 회복된 당사자들이 당사자 관점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히키코모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콘텐츠를 리뷰해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라고 부르거든요. 영화 내에서의 가족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코칭을 해드려서 약간 부모님들 교육 자료로도 좀 쓰실 수 있게 뭐 인재원이나 이런 데서도 인사이트가 되실 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무섭지 않은 일자리들을 리뷰하는 콘텐츠 안 무서운 시리즈를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던가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주문이 틀리는 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끼리 바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사실 야심차게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조만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게임에 저희 회사가 나옵니다. 반지하 게임즈라는 회사랑 같이 하고 있는데 페이크북이라는 게임이 나올 거예요. 추리 게임인데 페이스북을 소재로 한 게임이라 UI가 페이스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추적하면서 뭔가를 따라가는 건데 추적하다 보면 거기 프로필에 저도 있고 안 무서운 회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게임인 줄 알고 눌렀는데 뭐야 진짜 홈페이지가 연결되고 뭐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 게임에서 뭔가 상담을 신청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게 게임이라면 게임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 상상력이 우리나라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치즈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풍미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네 피자집에 그냥 그 치즈 피자.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흔들리는 도쿄의 주인공도 치즈 피자를 먹거든요. 뭐 이유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진짜 쓰레기장 방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운동할 때 쓰레기 최소화하는 법 저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국물부터 치워야 돼요 일단. 왜냐면 너무 짜증나고 무기력한데 툭 쳐서 쓰러지잖아요.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운동할 때 편의점 외출해도 저 편의점에 쓰레기 다 버리고 왔어요. 도시락 쓰레기 다 벗기고 도시락 데워서 가능한 다 버리고. 왜냐면 은둔하면은 배달 음식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금방 쌓여요. 쓰레기장 방 드는 게 그렇게 막 몇 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피자 먹다가 국물 땡겨요. 국물 시키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은둔할 때도 결국 롤을 했었는데 청소를 하고 역대 최고 티어를 찍었어요. 제가 골드를 탈출을 못했는데 청소를 하고 플래티넘 1을 찍은 거예요. 너무 큰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쓰레기장 방인 사람들은 일단 거기 공기도 안 좋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상담 받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냄새 맡으면 계속 졸려요. 공기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급한 불부터 꺼야 돼요. 근데 청소업체 부르면 청소업체가 다 치워주면 다시 리셋돼요. 청소업체 재구매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물건 개수를 줄이고 뭔가 좀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전 지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건 개수를 엄청 줄였어요. 저 옷도 한 3개, 4개 정도로만 돌려있거든요. 이제 그게 저한테 맞는 삶 같아요. 그런 거 올려야겠네. 재미없는 거 올리지 말고 그런 건 해야겠다. 아니 원래 그런 날것을 마시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은둔 극복하는 거 말고 더 슬기롭게 은둔하는 법. 편의점에서 쓰레기 버리고 오기, 국물부터 버리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쓰레기장 만들고 공기질 측정해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